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주택시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도 당분간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로 예정된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강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방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이달 아파트 분양 전망이 크게 어두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분양 전망 지수는 2023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방학천변에 신속통합기획으로 1,000가구가 넘는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264개 사업 중 170곳이 신속통합기획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필코노미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필코노미라는 것은 개인의 기분이나 감정 등의 만족을 중요시하는 소비를 하는 걸 일컫는데요.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삶의 만족도 그리고 내 기분이나 감정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 부동산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겠죠. 빠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놓치지 않고 투자 전략 점검하실 수 있도록 저희 언제나 발빠르게 정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 좋은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제 주택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6, 7개월 전만 하더라도 한 25평 기준으로 8, 9억 가던 아파트가 지금 15억에 또 거래가 되는 등 거의 8, 9억에서 지금 한 6억 정도가 오른 거면 지금 반년 만에 거의 한 7, 80%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지역들이 서울 도심권에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제 30억 아파트가 3억 오르는 거랑요. 만약에 또 8억 아파트가 예를 들어 똑같이 또 3억이 오른다. 근데 3억이 똑같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퍼센테이지로는 또 틀리다는 거죠.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8억짜리가 3억이 오르는 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지금 아직 내 집 마련을 못 하신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큰 부담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서울 도심권에 이제 그 저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 지금 서울 특히나 이제 강북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월세 매물들도 거의 이제 실종이죠. 전월세 매물 실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전월세 매물이 거의 60% 가까이 지금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권을 한번 보면 3,000세대 대단지에도 전세가 하나도 없는 이런 단지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전세가 또 간혹가다 나오더라도 25평형대나 33평형대가 아닌 대형평형대의 전세가 나오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서울 도심권의 이제 저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용인이나 안양, 구리, 하남 이런 쪽으로 또 이제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경기도권의 지금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거의 다 4%가 넘어갑니다.
예,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의 주택 가격이 상당히 좀 고공행진을 하면서 예,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허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예, 고민하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상담 예,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뭐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월 9일 이후부터 양도세 중과 이후로 뭐 세제에 대한 개편이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지금 뭐 또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5월 9일 이후에 예, 어떤 이제 액션을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또 이제 최근에 보면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좀 많이 하시거든요. 워낙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소액으로라도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아니면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에 좀 묻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상당히 많으신데 자 부동산 고민 예,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예, 지금 전화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예, 상담과 답변 예,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이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전세를 구하기가 쉽느냐? 전세 구하기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좀 포기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인데요. 포기하지 않고 또 내 집 마련에 대한 꿈 키워가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고요. 특히나 조금 소액으로 내가 시간을 묻어두더라도 나중에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다음 주에 좀 예정돼 있는데요. 바로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예, 이번 주 목요일 세미나는 벌써 마감이 됐고요. 예,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예, 제가 지금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반년 만에 뭐 50% 이상 오른 지역들은 뭐 상당히 많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0%, 70% 예, 오른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상대적으로 시드머니가 이제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기가 더욱더 어렵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임대 시장 또한 지금 만만치 않죠. 예, 그러니까 뭐 매매 시장, 임대 시장이라는 지금 이중고에 지금 이제 이중고를 이제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서울이라던가 이런 지역에 내 집 마련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나중에 뭐 임대 아파트라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애써 이제 포기를 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시장을 외면을 하시는 분들이 예,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거죠. 예. 자, 서울이라는 지역은요. 자, 항상 이 아파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몇 년 동안 신속이라던가 모아, 역세권, 이런 지역으로 이런 정비 사업으로 이제 구역 지정이 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또 시세 차익이 예, 보장이 됐었던 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자, 서울은요, 어찌됐든 이제 재개발 활성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중에서도 만약 시드머니가 적으신 분들도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재개발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데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뭐 재개발에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좀 큰 것들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런데 절대 재개발 지역에 예,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물건들을 사시면 예, 그냥 손해입니다. 손해. 예, 재개발은 무조건, 그냥 이거는 외우시면 됩니다. 무조건 투자 금액 적게 들어가는 작은 게 예, 아름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 재개발은 작은 게 아름다운 건지 예, 제가 다음 주 세미나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소액 투자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재개발 소액 투자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러니까 소액 투자라고 해서 급지가 낮은 지역에 투자하면 절대 안 되십니다. 급지가 높은 지역, 즉 내가 상급지로 생각하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예, 그만큼 시세 차익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주 세미나에서는요, 재개발 작은 게 아름답다.
예, 상급지 선점하기 위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는 선착순으로 다 예약이 마감이 됐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참석하시면 이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원장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요, 금호동 아파트를 매도한 상태라서 지금 네. 갈아타기를 하려고요. 이미 좀 매도를 하신 거예요. 예, 계약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사 가서 실거주하실 집을 이제 보신다는 이야기죠? 네네. 어디를 좀 보고 계세요? 그 동부 이촌동의 한가람, 코롱 아파트, 또 동빙고의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셨는데, 금호 베스트빌인가, 거기. 네. 거기 세 군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걸 팔고 또 조금 여유 있는 돈으로 한 2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괜찮은지 알겠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이제 금호동에서 조금 더 상급지로 용산 쪽으로 알아보셨는데 이촌동에 네. 위치한 이 한가람이나 뭐 또 아파트 동빙고동까지 금호 베스트빌 아파트까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25억 정도로 이 주변에서 어디 아파트를 좀 선택하는 게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세미나도 몇 번 갔었는데요. 세미나에 모셨어서요? 예. 네. 근데 제가 이게 좀 방송이라 제가 얼굴은 제가 잘 모르니까. 네. 우리 제 얼굴은 보이시잖아요. 네. 예, 아니요, 저는 지금 시청자님 제가 얼굴이 안 보여요. 테레비를 안 보고 있었어. 그러세요? 예.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금호동에 아파트 매도하시고 지금 네. 이제 용산으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무조건 들어오셔야죠. 예. 예, 그런데요. 아까 아파트 한 3개 정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죠? 네. 예, 한가람 아파트, 그죠? 네. 예, 그다음에 코롱 아파트, 그죠? 코롱, 네. 예, 그다음에 아까 금호 베스트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한가람이랑 코롱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이제 금액대가 아까 한 25억 선에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여기는 지금 한 20평형대 보고 계시겠네요. 그죠? 예, 예. 예, 그다음에 금호 베스트빌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20평형대가 없으니까 여기는 뭐 30평형대가 제일 작은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이렇게 보고 계시고. 예. 일단은요, 네. 좀 비교를 해드리면 네. 금호 베스트빌도 상당히 좋은 아파트고 여기 좀 단지가 적잖아요. 예. 예, 단지가 적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지금 한남 5구역이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녹사평대로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이 녹사평대로가 앞으로 용산에 새로운 부의 축이 될 거예요. 네. 용산에. 그래서 지금 이제 금호 베스트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 일단은 평형대가 좀 넓으니까. 그죠? 네. 예,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좀 세대수가 작죠. 예, 세대수도 작다. 예. 근데 이제 평형대가 넓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 이제 부촌이 형성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평형대가 넓고 아마 거주하시기는 좀 거주 만족도는 높으실 거예요. 예. 예, 거주 만족도는.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거주 만족도보다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용산 쪽을 보시는 거는 지금 투자 가치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기 코롱하고 지금 이제 한가람 아파트 보고 계시잖아요. 네. 예, 한가람으로 매수하세요. 한가람요? 예, 한가람으로 매수하십시오. 예. 네. 예, 왜 그러냐면 코롱보다는 한가람이 뭐 상권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지하철 뭐 접근성이라던가 예, 그러니까 여유가 되시면 한가람이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아주 세대수도 더 많은 것 같고. 뭐 압도적인 차이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가람이 항상 코롱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나와요. 예. 예, 그래서 한가람을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투자 가치시면요. 제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자, 우리가 일단은 아까 지금 성동구에 아까 금호동이라고 그랬나요? 네, 금호동이요. 자, 금호동이 어디 아파트예요? 대우 아파트요. 금호동 대우. 그러니까 뭐 이제 금호동을 하고 보고. 자, 그냥 간단하게 보면 지금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우리가 용산이라는 지역이 가격이 오르지 못하면 예, 금호동이 가격 오를 수 있을까요? 안 오르겠죠? 안 오르겠죠. 예, 그러니까 네. 지금 갈아타기 잘 하시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용산이 올라줘야 금호동의 가격 오르는 거예요. 옥수 금호동이. 그죠? 네. 예, 그러니까는 갈아타긴 잘 하시는 건데,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용산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용산이면 다 좋다라는 환상을 갖고 계세요. 용산이면 다 좋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용산에서도 부촌으로 앞으로도 영원한 부촌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용산이지만 마포랑 붙어 있어서 마포 생활권이 될 수 있는 용산이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걸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예. 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경부선 라인이 지나가니까 이게 동서로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서계청파, 여기에 원효로, 여기에 후암동 권역,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저층 주거 지역은 한남동 권역이 있는데, 사실은 서계청파라든가 여기 원효로 일대 요 지역은요 지금 마포랑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마포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행정구는 용산구죠. 네. 예, 그런데 생활권은 마포예요. 예. 예, 그리고 여기에서 최근에 뭐 재개발된 지금 입주한 아파트들을 보면 예, 용산 가격 아닙니다. 마포 가격이에요. 예. 지금 어떤 의미냐면 제가 봤을 때 이 한남루타운 있죠. 네. 한남루타운은 저는 33평 기준 60억 보거든요. 그런데 서계청파 여기만 가더라도 지금 뭐 입주한 지 5년 차, 6년 차 되는 아파트, 예, 그 다음에 뭐 역세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도요, 예, 30억 못 넘어요. 예, 그러니까 용산도 다 같은 용산이 아니라 용산 내에서도 정말로 이제 부자들이 선호하고 앞으로도 부촌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렇죠? 주거 선호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용산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어디냐면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리면 여기 그 한남동부터 여기 동부이촌동 있죠. 네. 여기까지가 저는 정말로 진정한 용산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앞으로 진정한 용산에도 계속 남을 수 있는, 그죠? 예, 네. 남을 수 있는 여기 지금 이촌역 앞에 한가람을 지금 매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잘 고르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용산이라고 해도 다 같은 용산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자 이런 거죠. 송파구가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네. 예, 송파구는 뭐 잠실동이나 신천동 이렇게 한강변 라인이 좋은 거지. 송파에도 사실은 뭐 강북 지역보다 싼 뭐 가락동도 있고, 그죠? 거여동도 있고 이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용산에 정말 찐 용산은 이쪽 동부이촌동 라인부터 한남동 라인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자연스럽게 이 부촌이라는 주거벨트 안쪽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거기다가 뭐 한가람 쪽 뭐 한가람이나 이제 코롱 쪽 보시면 지금 리모델링 추진 중이잖아요. 그죠? 예. 예, 리모델링 추진 중이니까 지금 사실 이 한가람 같은 경우는 좀 재건축으로 풀기는 힘들어요. 아마 리모델링으로 아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가게 되면 조금 손해예요. 차라리 그냥 리모델링으로 가서 지금 일반 분양물을 확보를 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또 리모델링 추진 중이니까 앞으로 또 리모델링 되면 어찌됐든 리모델링 되더라도 또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또 향후에 또 리모델링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또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그에 대한 또 가격 상승 여력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용산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요 한남동에서 동부이촌동 라인 요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쪽으로 갈아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용산의 전체적인 거거든요. 네. 자,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직주 근접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즉 주변에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서울은 근데 3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3도심이라면 중구 종로,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여의도. 이 3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요 3도심 접근성은 용산은요. 그냥 정중앙이에요. 3도심에.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직주 근접은 상당히 좋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인문적인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인문적인 환경이라는 거는 뭐 학군이라던가 뭐 상권이라던가 등등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동부이촌동은 좀 괜찮은 편인데 주변에 한남동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노후됐잖아요. 그죠? 네. 노후되다 보니까 상권이라던가 사실 학군도 좋지 못하죠. 그죠? 예. 그런데 앞으로 이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 여기에 거주자들이 필터링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인문적인 환경은 앞으로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 동부이촌동 한강변 라인에 그 다음에 서울 도심에서 앞으로 용산 민족공원이 조성이 되게 되면 서울 도심에서 이만큼 주거 쾌적성이 높은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직주와 인문적인 환경, 주거 쾌적성을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 가장 좋은데, 근데 서울 도심권에서도 앞으로 주거 쾌적성이 가장 높아지는 지역이고, 그죠? 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여기가 조금 더 핸디캡이 있었던 게 인문적인 환경이 별로 좋지가 못했는데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서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면서 인문적인 환경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뭐 삼도심 접근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대우 아파트 매도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면요, 한가람 아파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시간 끄시면 안 돼요. 그래요? 예, 지금 네. 빨리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3번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예, 왜 그러냐면, 자, 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최근에 정부에서 뭐 5월 9일까지 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분까지 해서 양도세 중과 유예시키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왜 이런 식으로 가냐면, 자, 지금 현재 5월 9일까지, 원래는 5월 9일까지 해서, 계약분이 아니면, 그러니까 계약분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계약을 해놔야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겠다라는데, 근데 지금 허가 신청분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점점 급매물들이 빠지고 매물 잠김이 되는 거예요. 예. 급매물들이 빠지고, 예, 급매물 빠지고 매물 잠김이 되니까 이거를 지금 한 달 정도 더 연장을 한 효과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즉 정부에서 이렇게 액션이 나왔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5월 9일 이후에는 정말 매물 잠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수하시려는 지역이 용산이잖아요. 선호도가 높은, 그죠? 네. 네. 그러면 5월 9일이 다가올수록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네. 예, 지금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예, 제 말씀 꼭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하셨던 용산의 아파트들 중에서 자금적인 여력이 된다면 처음 말씀하셨던 한가람 아파트에 손을 들어드렸고, 한 가지 더 조언,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으니까 얼른 시장에 가서 또 좋은 아파트 만나길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올해 한 9월 정도에 이제 일 때문에 외국에 네. 나갈 예정인데 한 5년 정도 있다가 들어올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이게 막 부동산 보니까 뭐 자꾸 올라간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불안해가지고 네. 나중에 돌아오면은 이게 그때는 뭐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제가 지금 그 전세 들어있는 거 좀 빼면은 대출 갚고 한 4억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좀 뭐 한 절반 정도, 한 2억 정도만 어디 이렇게 좀 투자해 놓을 수 있는 데가 있을까 해서 좀 문의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해외 근무를 한 5년 정도 좀 가실 생각이고, 그러니까 5년 정도 좀 투자로 묻어두겠다라는 마음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유 자금은 4억이지만 그중에 한 2억 정도만 쓰시겠다는 생각이세요? 네네, 맞아요.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거 나머지 2억은 뭐 하시게요? 예, 주식 하시게요? 혹시 또 비상시에 또 쓸 일이 있을까요? 비자금. 예, 네. 예, 비자금 꼭 갖고 계셔야죠. 예. 네네. 자, 근데 지금 집값이 오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집값 많이 지금 오르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지금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올랐어요. 예, 그래요? 많이 올랐습니다. 예, 지금 뭐 강남권 같은 경우는 양도세 회피 매물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한 3, 4억씩 떨어진 이런 매물들도 나오지만, 그런데 작년에 20억씩 올랐어요. 예, 작년에 20억 오르고 올해 한 3, 4억 떨어지는 게 어떻게 그게 조정입니까? 그죠? 그러네요.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양도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매물들이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런데 지금 강북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네. 25평형 때 강북권에 예전에 6억 가던 게, 네네. 예, 불과 뭐 한 반년 만에 지금 9억씩 가요.
많이 올랐어요. 네. 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한 2억 정도 여유 자금으로 지금 이제 외국에 이게 외국에 지금 일 때문에 나가시니까 예, 지금 투자를 해놓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방향성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5년이라는 시간이요, 내가 투자만 네네. 잘 해놓으면 네. 그 2억이요, 나중에 네네.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예. 예. 뭐 여기 자양동 같은 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갔습니다. 네. 예. 여기 자양동 같은 경우가 여기가 이렇게 이제 광진구의 자양동이 입지가 상당히 좋죠. 여기 한강변에, 그죠? 예. 예, 한강변에 이제 다리 건너면 이제 압구정, 청담, 삼성, 그죠? 네네네. 예, 그리고 옆에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 그죠? 입지가 예. 상당히 좋잖아요. 예. 네네. 근데 여기 자양동 같은 경우가요, 21년도, 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억 투자였어요. 예, 빌라 같은 거. 특히나 뭐 예. 자양, 사동 요런데, 예, 21년도, 22년도에 2억 투자하면 됐습니다. 예, 근데 네. 지금 한 4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지금 10억 이상 줘야 돼요. 예, 많이 올랐죠. 네, 너무 많이 올랐네요. 예. 근데 이게 이 지역을 알면,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지역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갈 줄을 알면 그게 너무 많이 오른 가격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요? 올라야 맞는 가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자양 사동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여기 성주 전략정비구역 33평 그냥 무난하게 70억 봅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자양 사동 최소한 50억 이상은 가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게 어때요? 자,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앞으로도 네. 이제 꾸준하게 오를 건데 제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시장이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시장이 좀 달라진 게 좀 초기 때 많이 오릅니다. 초기 때.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정보에 대한 이동 속도가 우리가 과거하고 지금 현재는 정보에 대한 이동 속도가 판이하게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부동산 보면 임장활동해라 가서 내가 알아봐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예. 요즘 부동산 투자 누가 그렇게 해요? 야, 다리 아프게 뭘 임장활동을 합니까? 예, 온라인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온라인상의 모든 호재, 모든 자료, 그 다음에 실거래가, 그죠? 네, 모든 자료가 나와 있는데 못하러 임장을 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정보에 대한 이동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판단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지금은 초기 때 많이 올라 버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도 여기 자양동 같은 지역들도 그 초기에 지금 3, 4년 동안에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으면 초기, 그러니까 내가 아직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네. 예,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예. 자, 지금 어차피 제가 이제 광진구 쪽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자, 광진구 쪽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가 지금 이제 광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양동 일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높아졌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여기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정이 되면서 지금 이제 개발 축이 요쪽으로 지금 위쪽으로, 그러니까 상단 쪽으로, 그러니까 대공원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최근에 보면 여기 여기 구이이동 일부, 그 다음에 중곡동 일부 지역, 여기 지역들이 하나 둘씩 이제 신통기획으로, 그러니까 신통기획으로 이제 지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자양동은 비싸다 보니까 요 인근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지역들은 한 2억 정도면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이렇게 신통기획으로 지정된 지역들은요, 투자 금액이 너무 높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구이이동 쪽에 아차산 그 아래쪽에 네네. 약간 이제 약간 구릉 지역입니다. 네네. 예, 구릉 지역이 여기가 아마 한 달 전에 신통기획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여기가 1년 전에요. 예, 투자 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네. 예, 모르시겠죠. 그렇죠? 예, 뭐죠? 예. 예, 1년 전에 1억 투자였어요. 1억. 예, 근데 지금 신통기획 선정됐죠? 네네. 예, 지금 5억 이상 줘야 됩니다. 예. 어, 자, 그러니까 네. 지금 어차피 5년이라는 시간을 네네.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을 나는 지금 외국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 네. 어찌됐든 지금 투자를 해놓고 나가면 내가 괜찮은 지역에 해놓고 나가면 나는 차익은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는 5년이라는 시간이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제대로 된 지역에 투자를 해놓으면
나한테 네. 나중에 엄청난 시세 차익을 준다라는 거죠. 아, 예, 예. 자, 예.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 지금 여기 요 일대가 지금 이제 지정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1년 만에 뭐 한 4, 5억씩 올라버렸잖아요. 그죠? 예. 자, 네. 그런데 지금의 주민 제한 방식은, 지금의 재개발 방식은 어떤 거냐면, 주민들이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아, 얘는 네. 들어보셨어요? 얘를 잘 네, 네, 모르실 것 같은데. 그 뭐 주민들이 막 이렇게 의견 내고 막 이렇게 한다고는 들어봤어요. 그렇죠. 지금은요, 예전같이 서울시에서 뭐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서울에 빨리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주민들이 원하면 이제 재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이거를 주민 제한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완전히 예. 바뀌어버렸습니다. 아,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의서를 걷는 거죠. 그죠? 예, 예. 자, 그럼 이 주민 제한 방식은 주민들이 입지라던가 사업성이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의지가 높은 지역이 먼저 가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아, 네. 이해되십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입지는 안 좋아. 입지는 안 좋아도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먼저 가버리는 거거든요. 아,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요 일대가 지금 이제 구이동, 여기가 지금 한 달 전에 이제 선정이 된 건데, 먼저 동의서 걷어서요. 그죠? 예. 근데 지금 1억 투자가 벌써 5억 투자가 돼버렸네요. 그죠? 네, 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5호선이 가깝고 여기는 구릉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자, 예.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군자역 더블 역세권이 있고요. 네. 예, 여기 또 평지예요. 중국 이동 쪽. 그 다음에 여기는 초등학교도 있어요. 네. 그럼 화면상으로 보실 때 산동네에 그냥 5호선밖에 없는 데가 좋아요? 평지에 더블 역세권에 바로 앞에 또 대공원이 있고 또 초등학교도 있는 데가 좋아요? 근데 후자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자, 근데 얘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먼저 간 것 뿐인데요. 얘도 노후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더블 역세권인데. 아. 근데 여기가요. 근데 요 주변 일대가 지금 다 얘기가 나오고 또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네. 근데 요 군자역 방향에서 이 더블 역세권에서 가장 좋은 데는 초등학교의 역세권에 붙어 있는 바로 요 지역이에요. 예, 예, 예. 여기에 지금 용마초등학교 주변 지역들. 네, 네. 예, 여기가 가장 좋은 지역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자, 얘보다 더 입지가 좋은데 투자 금액은 얘 3분의 1밖에 안 돼. 예, 여기다가 묻어 놓으면은 한 5년 동안 묻어 놓으면 어떨까요? 많이 괜찮을 올라갈 것 같지 같은데요? 않으세요? 네,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요. 네, 네. 자,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이 재개발 재건축을 20년 이상 제가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재개발, 특히나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가요, 지금처럼 좋은 시장이 없어요. 왜? 주민 제한 방식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주민 제한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리스크 없이, 그러니까 주민 제한 방식으로 먼저 가는 지역을 기준점으로 두고, 네. 기준점으로 두고 나는 얘보다 더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네. 리스크가 없이 투자를 하기가 예전에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바뀌었다라는 거죠. 아, 예. 예, 그만큼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좋아진 시장이에요. 리스크 없이.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거는요. 여기 군자역 네. 더블 역세권의 용마초등학교 주변. 예, 아, 예, 예. 이쪽에 아마 한 2억 정도 묻어두시면요. 네, 네. 예, 나중에 한국 들어오셨을 때도 네, 네. 예, 좀 마음은 풍족하실 겁니다. 아, 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외 나가시기 전에 군자역 근처로 꼭 임장 활동 해보시고 또 좋은 투자 해놓고 5년 마음 편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서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재개발 투자 좀 해놓고 싶다, 소액 투자하고 싶다라고 저희에게 문의 참 많이 주시는데요. 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대지 지분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대지 지분이 커야 나중에 내가 국민평형 아파트를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정말 그 대지 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전해주실까요, 대표님? 예, 요즘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요, 많은 분들이 너튜브에서 봤다,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상담을 했다라고 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지 지분이 작으면 아파트 못 받는다. 또 대지 지분이 또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아파트 받는다. 그 다음에 재개발은 무조건 큰 게 좋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상식으로 투자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개발은요,
예, 작은 게 아름다운 겁니다. 예, 대지집은 작아도요, 아파트 무조건 나옵니다. 예,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오는 경우 하나도 없습니다. 대지집은 없어도 나와요. 예, 대지집은 0평이라도 나옵니다. 예. 자, 그걸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우리가 재개발에 대한, 이 가치 상승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가치 상승 구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소액 투자를 하더라도 입지를 보고 투자를 하라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재개발에 보면, 이제 재개발은 이제 프리미엄이 붙죠.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그러니까 웃돈이라고 합니다. 예, 프리미엄이 붙는데, 자, 우리가 이 프리미엄도 어떻게 보면 입지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틀려요. 자, 우리가 서울에 많은 뉴타운들이 있죠. 예, 많은 뉴타운들이 있는데, 지금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20억 이상입니다. 다. 모든 구역들이. 자,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전후예요. 자, 같은 뉴타운인데, 예, 같은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어떤 지역은 예, 프리미엄이 1억 전후밖에 안 붙어 있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프리미엄이 1억이 붙었다라는 거는 내가 10년 동안 투자했으면 안 오른 거와 똑같아요. 내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근데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어떤 지역은 20억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우리가 사업비가 들어가겠죠? 근데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상계동에서 재개발하나 한남 뉴타운에서 재개발하나 아파트 공사비 똑같습니다. 그죠? 자, 아파트 공사비가 똑같다 보니까 똑같은데 내가 어떤 입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낮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당연히 낮아야 되는 거고요. 자, 한남 뉴타운은 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으니까 당연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도 입지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입지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웃돈이 이제 다르게 붙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프리미엄은 또 사업이 진행이 될수록 우리가 리스크가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서 미래 가치, 즉 프리미엄, 웃돈이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또 아파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에 조금 이제 늦게 들어가게 되면 프리미엄이 높게 붙잖아요. 근데 프리미엄이 높게 붙는데 이 프리미엄은 내가 왜 주고 사는 거냐? 자,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권리금을 주는 거예요. 웃돈, 즉 프리미엄은. 예, 웃돈을 주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프리미엄이 존재를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작은 지분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내가 25평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33평은 못 갈 수도 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자, 그러면 과연 25평을 받으면 손해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요, 33평 이상보다도 25평 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주택에 대한 다운사이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2년간의 통계치를 보면 아파트 20평형에 대한 평형대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지금 뭐냐? 내가 나중에 아파트 25평을 받더라도 내 권리가격 대비 앞으로 프리미엄이, 즉 내가 프리미엄이 높게 붙을 매물들은 작은 평형이라도 더 프리미엄은 높게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내가 작은 지분을 갖고 있어서 25평을 받더라도 프리미엄은 뭐예요? 되려 33평 받는 물건보다도 25평 받더라도 내가 차익은 더 많이 남길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대지 지분이 작으면 그럼 무조건 25평대 가는 거냐? 아닙니다. 대지 지분 작아도요, 33평 가는 경우 서울에도 부지기수예요. 어떤 지역들?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분이 많은 지역들, 즉 조합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은요, 낮은 지역들은 작은 평형이라도 33평 배정이 다 가능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어떤 지역에 보니까 조합원이 500명이에요. 조합원이 500명인데 총 세대수가 700세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85제곱미터 이하 20평형대는 한 40% 공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0평형대 이상은, 그러니까 30평형대, 40평형대 한 60% 정도 공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700세대에서 25제곱미터는 자, 28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즉 30평대 이상 배정 가능한 30평대 이상은요, 420세대 공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은 500명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 일반 분양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고 남는 거 일반 분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자, 우리가 조합원 500명에 대해서 권리가액을 1등부터 500등까지 쫙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죠? 그러면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았을 때 조합원 권리가액이 높은 분이 먼저 가져가는 겁니다. 좋은 평형대를. 그러면 산술적으로 여기서 1등부터 420등까지는 30평대 이상 배정이 가능한 거죠. 그럼 나머지 80명만 25평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런데 여기는 조합원 500명의 총 세대수가 700명일 때고요. 만약에 이 사업성은 좀 괜찮은 지역들. 자, 조합원 500명의 총 세대수가 1000세대가 나오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85제곱미터 이상이 지금 60% 공급되니까, 여기 오타가 나왔네요. 예, 오타가 나왔네요. 자, 여기 60%니까 600세대가 공급이 되니까 조합원 500명은 30평대 이상 배정이 다 가능하고 여기서 100개의 30평대 이상 물건들이 또 일반 분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분이 작아서 25평 가더라도 지금은 25평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 자체가 더 높게 형성될 여지가 크고요. 그러니까 내가 차익이 더 크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또 33평 배정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은 사실은 작은 게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가장 큰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면, 자, 우리가 소액 투자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어떤 지역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은 지분은 좀 소액으로 가능하고 단독이나 다가구택 같은 경우는 좀 이 지분이 크니까 좀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빌라는 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단독 다가구는 좀 고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당연히 빌라가 낮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단독은 좀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빌라는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수요가 많죠.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주택은 투자 금액이 높다 보니까 좀 진입장벽이 높고 그 다음에 수요가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어떤 구조냐? 자, 우리가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할 때도 소액 투자자들이 더 많은 거지 고액으로 투자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될수록 얘는 내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돼 버려요. 즉 프리미엄, 웃돈이 더 높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실 때는 절대 큰 물건 사시는 거 아닙니다. 큰 물건. 작은 게 아름다운 거예요. 작은 게.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감정평가를 받을 때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다가구 주택 30평이랑 만약에 빌라 10평짜리 있어요. 그러면 평당 평가 금액이 똑같은지 아시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얘는 지금 서울의 모 구역에 지금 이제 관리 처분 내역 제가 평균 낸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단독 다가구 주택은 한 4,685만 원이 나왔고, 이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보다 토지 활용도가 좋은 상가주택 같은 경우죠. 상가주택은 평당 5,942만 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세대 있죠. 예, 다세대는 지금 평당 1억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단독에 비해서 지금 평당 2.15배가 나왔어요. 평가 금액이. 왜 이렇게 평가가 나오냐? 자,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거는 개별성이 상당히 강하죠. 그렇죠? 필지에 따라서.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 이 평가에 대한 기준이 지금 현재 이 필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토지를 지금 이 필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상대적으로 단독 다가구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으면 활용도가 낮은 거고, 만약에 상가주택으로 활용도가 높은 거고, 그런데 구분 소유가 되어 있는 빌라로 활용하고 있으면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거고, 만약에 그 지역에 아파트가 있으면 활용도가 제일 좋은 거죠. 즉 활용도에 따라서 평당 평가 금액이 틀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그 해당 지역의 토지 활용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단독 한 평, 빌라 한 평 똑같이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평당 평가 금액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단독보다는 다가구보다는 근생이나 상가주택보다는 구축 빌라, 구축 빌라든 또 신축 빌라, 또 만약에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이런 순이에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신축 소형 6억 이하 같은 경우가 세제적인 혜택도 많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 관리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평가 금액이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은 신축들을 많이 매입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아까 제가 다른 시청자분하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는요, 초기에 선점하셔야 돼요. 왜? 정보에 대한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초기에 가격 반영이 다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정보에 대한 이동 속도가 상당히 느릴 때는요, 이렇게 계단식 상향으로
이게 계단식으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의 최근에 오르는 거 보세요. 이렇게 초기 때 많이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적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소액으로 내가 묻어놔야 내가 이렇게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크게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내가 만약에 무거운 물건, 투자 금액이 무거운 물건을 사면 이렇게 안 오릅니다. 이렇게 오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격 오름폭이 아예 틀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재개발, 예, 무조건 여러분들 작은 게 아름다운 겁니다. 작은 게 아름다워요. 예, 작은 게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자, 우리가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입지에 따른 아파트 가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예, 근데 작은 지분이라도 사업성에 따라서 33평 배정도 가능하고, 최근에 보면 25평에 대한 가격 상승폭이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내가 25평 받더라도. 즉, 내가 차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소액 투자를 해야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됩니다. 즉, 그래서 개발이 진행이 될수록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더욱 높게 형성이 된다. 내가 시차익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면에서도 봤을 때 토지 활용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분이 작더라도 우리가 빌라 같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평가 금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네 번째, 소액으로 묻어놔야 초기에 선점을 해야 이런 가벼운 물건들이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아주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동안 좀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이 있다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더 자세히 공부해 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는 다음 주 목요일에 진행 예정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드릴게요.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예.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지금 평택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들이 한 5년째 서울로 출퇴근을 해요. 아, 네. 근데 이제 출퇴근하는데 음. 서울에다가 오피스텔을 반월세 네.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돈은 한 5억 5천 정도 있어요. 네. 대출까지 다 포함하면은. 네. 그래서 집값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는. 네. 근데 며칠 전에 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정릉동에 네. 한 5억 5천이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매수해도 되는지. 그거 구입해도 되는 건지 어떤 아파트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정릉동에 있는 아파트가요. 네. 그 성원 아파트라고 있죠. 네, 성원 아파트. 예, 저희 시간이 예.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대표님께 예. 한번 매수해도 되는지 여쭤볼게요. 인사 예,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아드님이 지금 한 5억 5천 정도로 주택을 매입하시는 거죠? 예. 지금 아직 돈만 가겠어요. 예, 정릉동에 있는 지금 이제 성원 아파트고요. 예. 예. 지금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으니까요. 예, 핵심만 예.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이거 성원 아파트 지금 여기 지금 북부간선도로 지금 내부순환도로 밑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 성원 아파트가 이게 단지가 지금 뭐 2동밖에 없네요. 예. 큰일 예, 나요. 이거 소규모 단지고 그러니까 주변도 그러니까. 보니까 주변에 예. 그냥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고 뭐 지하철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가 또 저층 주변에 또 이제 저층 주거 지역이네요. 그죠? 예. 예. 이거 사시면요. 예. 예. 그냥 100% 그냥 거주 목적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예, 왜 돼요? 그러냐면, 자, 일단은요,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네. 거는 확장성이 뛰어나야 되는데, 네, 여기는 네, 이 네. 성원 아파트는 너무 지금 고립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북부가 지금 내부순환도로 밑에 있으니까 너무 어둡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가 단지도 큰 것도 아니고 지금 2동짜리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저가 아파트들이 일제히 다 올랐는데 괜찮은 지역에 있는 것들은 예. 여기만 지금 안 오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 저가 아파트 시장이 지금 이렇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올랐다라는 거는 지금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자, 그래요? 부동산 투자는요, 예. 이거예요. 내가 돈에 맞춰서 어떤 물건을 고르시면 안 돼요. 예. 돈에 맞춰서. 돈에 맞추더라도 내가 좋은 입지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예, 이거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5억 5천 정도 가능하다 그랬죠. 예. 예, 서울의 핵심 지역에 재개발 가능한 지역 5억 5천이면요. 빌라 예. 매입할 수 있거든요. 아, 빌라요? 예, 빌라로 매입하세요. 빌라로.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매수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자녀분께 잘 전달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부동산 고민 있으시거나 또 다음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안내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돌아올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